그냥 가면 오빠 서운할 거 아니야? 당근이지. 왕복 10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어떤 골빈놈이 얼굴만 보자고 내려오냐.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머리부터 상체까지는 거의 인조인과급인데 그 밑에는 아직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더라고. 우선 첫 번째 여자야. 암 환자와의 관계. 예전에 나이트를 거점으로 남봉질을 할 때 나름 낭만과 의리가 있고 신기한 추억도 많았던 데다가 요즘처럼 미투 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때라 술 마시고 몸을 못 가누는 걸 도와줬다가 쇠고랑 차고 경찰서에 가서 여자들에게 합의금 뜯기는 더럽고 얼척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 원나잇과 낭만파 시절이라고나 할까. 꽃뱀은 일부 소수의 상류층에게만 붙어먹고 살 때였으니까 서로의 인생에 스크래치만 안 나면 쿨하게 즐기고 끝날 때도 쿨하게 멋있게 헤어지는 낭만이 있었지. 그래서 유부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게 분명했으니까. 오히려 유부녀들이 조심했지. 뚝심 있게 가정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즐긴 거고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외도를 즐기려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건 상식이 있는 애들일 경우라는 거야. 그 당시에는 유부녀가 애인 한 명 없으면 이상하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미쳐 날뛰던 시절이었거든. 코로나 덕분에 나이트를 못 가니 아주 많은 인구가 온라인 채팅, 소개팅 사이트로 유입이 됐어. 물론 전문적으로 돈 받고 즐기는 여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었더라고. 우리는 돈 줘가면서 하는 건 체질에 안 맞기도 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바로 패스. 어떤 여자는 아예 첩노릇을 할 테니 한 달에 200을 주고 한 주에 2회 정도 만나서 자기를 마음대로 하라고도 하더라고. 물론 아무튼 패스시키고 우연찮은 기회에 조우를 하게 된 여자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부터 얘기할 여자야. 채팅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여자들은 직접 만나면 상당한 문화 충격을 받게 되거든. 어찌나 편집 어플이 발달한 건지 이거 뭐 고릴라가 양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타반사고 목에 주름까지도 보정을 해대니 기껏 휘발유 떼와가며 거기까지 가서 아스바리도 못 걸고 깃발도 못 꽂고 오면 억울할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 그때마다 원나잇의 르네상스였던 나이트에서 미쳐 날뛰던 시절이 정말 그립더라고. 근데 가끔 보정을 안 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 친구가 그 케이스인 거야. 이거 뭐 헤어스타일도 개판이고 피부는 더럽고 얼굴도 이상하고 표정도 더럽고 내가 일전에 말했듯이 나는 독특한 캐릭터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걸 즐기거든. 정체가 궁금해 노크를 했고 만나기로 했어. 표정이 썩을 만한 이유가 있더만. 몸에 2군데 정도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끝에 얼마 전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 힘도 없는데 남자는 고프고 해서 그냥 올린 거지. 자기가 올린 사진으로는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야. 항상 그렇듯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하잖아.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나같이 이상한 걸 좋아라 하는 놈도 있는 법이니까. 그걸 노린 거지. 맞아. 나도 그 여자처럼 이상한 여자를 못 봤고 그 여자는 이상한 놈을 찾았고 이게 우리네 선조들이 말씀하신 품앗이었겠지. 상부상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통성명을 하고 서로의 목적이 일치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니 정확히 일치하더라고. 식당이나 커피숍도 들어가기 힘든 시절이니 바로 성지순례를 하러 가자고 하여 직행을 하게 됐어. 막상 도착하니 지금 가서 자신의 몸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둥, 자기는 컴플렉스가 많다는 둥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어차피 불 끌 건데 무슨 사족을 그리 다냐고. 나라고 한들 뭐 그닥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 동병상련의 마음과 측은지심의 마음이었지. 오히려 그간 겪었던 여타의 삼순이 맹순이들보다 더 괜찮았어. 다만 나랑 있을 때는 수도분한데 식구들과 통화를 하거나 통신사, 금융사, 기타 등등 타인들과 통화를 할 때 보면 성질 더럽더라고. 너 성질 그렇게 부리다 암 도진다 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죽다 살아났는데 도지면 돼지면 되지 라고 정말 처연히 받아치는데 이걸 해악이라고 봐야 하나 깡따구로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 좋다 이거야. 어차피 인생의 끝을 보고 왔으니 후회 없이 즐겨보자 라고 했고 흔쾌히 응하더라고.
이건 무슨 뜻이겠어? 다 맞춰주겠다는 거지. 일격필살과 임전무퇴의 의무감으로 중무장을 했더라고. 참 우풍지게 산다고 했어. 지금은 뭐하고 살지, 몸은 많이 나아졌는지 아니면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나를 거쳐간 그녀들이 잘 되길 바래. 우풍지다 내 인생. 그 다음으로는 태화강력 다단계 구라녀야. 이 여자도 평범한 여자는 아니었어. 내가 한때 페북인가 뚱뚱한 고양이 사진을 좀 올렸는데 심심하면 한 번씩 방문을 해 좋아요를 누르고 눈팅하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갑다 했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본격적으로 멘트를 치고 들어오는 거야. 뭔가 있겠구나 싶었고, 왜냐? 태어난 이후, 특히 중학교 입학 이후로 나는 여자가 먼저 접근하는 걸 본 적도 없거니와 그건 금기시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 꽃이 있어 나비가 날아가 꽃가루를 나르건 분탕질을 하건 하는 거지. 어디 꽃이 움직이냐는 거야. 그런데 푸사를 보아하니 평타 치는 수준은 되더라고. 면밀히 분석해보니 눈도 건드렸고 옆트임이라고 하나. 쌍수는 기본이고 그 당시 나이가 아마 45 정도 됐으니 분명히 얼굴이 그렇게 통통할 리가 없는데 통통한 걸로 봐서는 볼에다가 필러건 보톡스건 시술을 했음이 분명해 보이고 코도 생각보다 높은데 손을 본 것 같더라고. 목도 좀 땡긴 것 같고. 자, 그녀의 외모는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어느 날인가 울산서 서울의 회사 교육을 받으러 1박 2일 올라가니 자기를 케어를 좀 해달래. 캐리어가 크니 짐 좀 실어 나눠달라고. 처음 보는 남자에게 대담하게도 요구하길래 오호 이거 봐라. 홈 경기도 아니고 원정 경기에서 자충수를 두겠다는 거요. 아님 내가 남자로 안 보이는 거요. 역삼역에 사무실로 있겠다고 하길래 일단 분위긴 싸했지. 알다시피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에 위치한 그 고층 빌딩은 대부분이 금융회사, 즉 은행, 보험, 증권, 대부업, 다단계 회사들이 몰려있잖아. 아무튼 갔어. 키는 괜찮더라. 168에 슬렌더였고 상체도 수술한 것 같고 뭐가 들어가 있더라고. 얼굴은 보정 없이 사이트에 올린 게 맞고 쌍수의 트임에 필러에 그대로인 거야. 다만 주름살과 처짐은 의술로는 힘들었는가 봐. 밥 먹고 열차에 타는데 데려다 준다고 하니 수서역 예약했으니 가자고 하더라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고맙다고 하며 배웅하려고 플랫폼까지 갔는데 멈칫하는 게 이거 뭐 내가 붙잡길 바랬던 것 같더라고. 그때 내가 신의 한 수를 뒀지. 그냥 보낸 거야 울산으로. 조만간 내가 가서 깃발을 꼽겠노라고 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보낸 거지. 그리고 대략 일주일 뒤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페북에 올린 그림 같은 아파트는 없고 죄다 원룸인데다가 찍어준 주소를 치고 갔더니 호수공원인 거야. 역시 짬에서 오는 바이브는 절대적이라는 게 그런 예감은 틀리질 않는다니까. 인연 봐라. 게다가 없는 애들이 주로 올리는 사진 있잖아. BM이나 벤츠 핸들에다가 시계를 차고 있는 왼쪽 팔모가지 사진. 벤츠를 올렸는데 일단 벤츠는 없고 그 흔한 BM도 없고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살다 그렇게 주변 환경과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애는 처음 보기는 했어. 그 더운 날 검은색 롱 스커트에 흰색 블라우스, 물론 두 벌 모두 치렁치렁 레이스를 죄다 달고 말이지. 역시 나는 정상적인 애들한텐 인기는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지. 거기서도 겁나 점잖게 놀다가 밥이나 먹고 올라가겠노라고 마음에도 없는 개구라를 뇌까리며 작업을 했어. 보아하니 이 새끼 이거 술도 안 처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러다가 정말 핸들 돌려 서울로 올라갈 것 같았나봐. 신의 한 수인지 아니면 자충수인지를 두대. 울산에는 유명한 유흥가가 있다고 하더라고. 태화강역 인근이 네온에 불타고 날뛰기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술 담배를 안 해. 그리고 본 년들 중에 제일 이쁜 여자 얼굴 봤으면 충분히 울산 내려온 값어치 있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여자의 한마디. 거기 술집만 있는 거 아니야. 오호 이거 봐라. 먼저 땡겨. 내가 점잖게 물었지. 그렇다면 정녕 우리 두 사람의 피곤한 육신을 잠시 뉘일 수 있는 침대도 있다는 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오빠 서운할 거 아니야.
당근이지. 왕복 10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어떤 골빈놈이 얼굴만 보자고 내려오냐.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도 오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100km밖에 못 밟아서 많이 피곤했는데, 그럼 우리 성지순례나 한번 하러 갈까? 하고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비를 찍는데 찍지 말래. 자기가 가이드 할 테니 찍진 않아지.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답게 도로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고 안악내의 마인드도 아주 강직하게 뻗어있더라고. 내가 그 동네에 익숙치 않으니 모텔의 선정 기준은 간판과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간판의 밝기로 정한다고 하고, 제일 빛나는 모텔로 입성을 했어. 아까 언급했듯 머리부터 상체까지는 거의 인조인가급인데 그 밑에는 아직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더라고. 나이를 먹으니 당연히 처지는 게 맞는 거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인생사 순리니까. 근데 그 순간 동생이 야가 실망을 했는지 자꾸만 저기 말고 다른 데 가게 해달라고 조르길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마 하고 말았어. 그래도 의리는 있는 게 다음날 올라갈 때까지 옆을 지켜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주더라고. 이거 잘하면 다른 정도 쌓이겠는걸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그 나이 정도 돼서 사지멀쩡하고 돌파력 있는 여자가 목적 없이 돌격하지 않을 거라는 내 예상은 틀리지 않더라니. 아까 얘기했듯 역삼역 높은 빌딩 구석에 위치한 조그만한 화장품 다단계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내가 하는 짓을 보니 한량 같아 접근을 했던 거지. 나 한량은 맞지만 우풍진 인생을 살며 하도 물어뜯겨 개털이라고 하니 손절각이 돼. 그 돌파력과 돌격 정신을 아직도 유지하고 그 회사가 아직 살아남아 있다면 암웨이라는 회사 정보로 치면 아마 다이아몬드인가? 뭐 거의 최상급 단계에 오르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우풍진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건 앞서 말한 캠퍼스의 여친과 알친구 한두 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든 나를 잡아먹거나 뜯어먹거나 하려고 연병들을 해서 정말 최근에는 무기여 잘 있거라 난 산으로 갈란다 라는 생각까지 했기 때문이야. 같은 나라에 태어나 똑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했는데 왜 다들 해석이 틀리고 못 잡아먹어 난리 지랄들인지 정말 전 세계에 역적질을 했던가 망나니 짓을 했던가 싶기도 해. 이 또한 지나간 추억이고 젊은 시절 망나니처럼 미쳐 날뛰던 객기객거니 생각해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